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절대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대장님께 보약 처방. 네. 그런데, 여기서 대장님 삼성전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대장님 시리즈로 요즘에 한마디를 정해주시는데 대장님께 보약 처방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점점점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한마디네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물론 하이닉스도 급락했지만, 지수도 이렇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지수가 힘이 못 쓰고, 반등 자리에 반등도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힘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 8월 10일부터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 저도 이제는 9만 원까지를 보고 있었는데 8만 7천 원, 9만 원. 근데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9만 6,800원에서 7만 2천 정도 때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2만 4천 원 정도 빠졌으면 거의 한 24% 내외가 빠졌죠.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정도면 원래 돌릴 자리는 아무래도 7만 여기 5천 내외에서는 돌렸어야 되는데 못 돌린 것은 업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저께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거기서 반도체 쪽에 메모리도 그렇고 AI도 비메모리도 하지만 메모리도 같이 있고 비메모리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투자를 해서 TSMC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을 해서 1등을 가겠다고까지 해서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1등을 가겠다면 투자자들이 큰손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면 어제 끝판에 올라간 거 빼고 오늘 또 좀 더 22평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7만 7, 8천 원까지는 올라가고 다시 눌림목 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반응이 어제 잠깐 장주 있었지만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대형 장기 투자자한테 그 얘기는 바로 TSMC를 따라잡기가 아주 어렵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약을 처방했지만 강력한 보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보약의 효과를 지금 믿지 않는 거죠. 투자자를 믿지 않고 실제로 먹어서 믿지 않는데 이 효과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 삼성전자 그 밖에 오늘장 볼만한 부분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물론 삼성전자는 오늘 순매수가 돌아섰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수량으로 순매수가 종가 4만 5천 주가 꾸준히 8월 5일부터 팔았었는데요. 순매수가 돌아섰고 기관은 팔고 기관 사고 죠. 그럼 전체적으로 개인만 많이 샀는데 외국인이 많이 판 것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아직은 신뢰는 못하지만 공격적으로 팔지 않으면 지수의 하반 경직선 있을 걸로 보이고요. 하이닉스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8월 17일부터는 팔진 않고 있어요. 조금 별로 팔지 않고 있으니까 기관들도 외국인도 이것은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30%가 빠졌거든요. 30%가 빠졌다는 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 지수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실phẩm 1등주들은 시가총액 높은 주식은 30%가 잘 안 빠집니다. 30%가 빠지는 것은 경기의 문제라든지 그 자체의 문제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위주로 있기 때문에 경기의 우려가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뭐 24% 정도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업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코로나 중국에서는 가전부 IT가 아주 수혜였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IT가 수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전이나 분야에서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못 가는 구조다. 그리고 경기 민감 같이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이제 요번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 강도를 보고 반등이 약하다면 경기 우려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러더라도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중요한 게 카카오가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동목에서 카카오는 이제 사도 되는 구조로 이야기 드렸었는데 카카오가 고점에서 18%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자, 일반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한 주식들 그 업황도 산업도 성장하고 그 업황도 성장하고 전방사 성장하면서 이 기업도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많이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빠진 단가가 강할 때는 한 12%에서 8% 사이밖에 안 빠지거든요. 12% 대형 우량주는 그럼 12%까지 이상 안 빠집니다. 잘. 그러면 그 정도가 정상적인데 이제 이것은 강하게 워낙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빠지면 실적은 앞으로 좋은데도 실적주들은 좋은데 업황도 좋고 좋아요. 그죠? 그래도 빠져도 18% 빠지면 반등을 해줘야 정상적입니다. 그럼 업황에 문제 없고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18% 빠지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도 15만 5천 원이 목표가에 단기적으로 그럼 15만 5천 원 정도의 이상에서 놓을 경우에는 위에서 계속 놀고 행보하다가 돌파한다면 다시 인터넷주라든지 실적주라든지 대장의 실적주들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적주들이 조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반등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을 이렇게 보면 같은 카카오는 오르고 네이버는 안 오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오르고 뭐 SK바이오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좀 다릅니다. 정권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업종 내에서 어떤 거는 뭐 좀 추세가 가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가고요. 그래서 같은 업종이 전부 다 같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업종별로 같이 전체 동시에 다 오르가면 그건 장이 좋은 거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차별적 시세의 장이 계속 이어진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도 고성장 되는 거 아니면 고성장 실적주로 그 업종 내에서 압축해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주식도 마찬가지 SDI하고 LG하고 SK이노베이션 있으면 SDI만 오르고 나머지 안 오르듯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각종 업종별 확실한 주식만 간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계속 파는지 안 파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 해외 증시 종합 보면 대만 각근 지수로 보면 대만 1%대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반등 3,500대 왔습니다. 그럼 IT 쪽이 대표적인 대만하고 우리인데요. 우리 반도체도 뭐 내일부터는 원래는 이제 잭슨홀 미팅 전에 간망세가 있는데 오히려 이번 목요일 금요일은 지금 목요일 금요일마다 주로 8월에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내일부터 목금은 별로 급락하지 않고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IT도 반등 잘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잘 했고요. 전체적으로 먼저서 그래도 우리 기업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는 했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 체크를 좀 특히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도 내일 목요일부터니까 내일 목요일 날 주로 목요일 금요일 일봉상으로 이제 폭락계 목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내일부터 오늘 지수가 음봉을 줬으니까 정상적인 음봉이에요. 내일 양봉이 주면 지수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수 하단 여부 체크를 또 내일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금통이 있잖아요. 오전에 금통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시장의 금리를 뭐 동결할 걸로 보이지만 인상을 뭐 한다 하더라도 시장 영향은 아직까지 절대적인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신 건데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절대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반등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적 우려로, 경기 우려로, 실적 피크아웃으로 주식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많이 언론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등할 때 잘 안 따라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반등해서 또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반등할 때 하반기, 3분기, 4분기도 계속 실적이 좋은 주식만 그쪽으로만 올인 집중 투자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수익이 크게 나는 투자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와줬으면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시장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 있는 어조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과연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살 것인가, 외국인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이 부분 포인트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을 좀 골라보자라는 투자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증권방송 오래 보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여기저기 의견이 좀 다를 때는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투자 판단에 대한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을 또 만들어 놓으셔야지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또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이고 또 내 자금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주 후반 또 현명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